완전히 뭐 시대에 역행하는 추이를 하고 있죠. 4, 50년을 역행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데, 식물도 어차피 그 자기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어떤 효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. 제가 오늘 강원도 인재개발원, 그러니까 공무원들 연수하는 곳에 강의를 다녀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집에 복귀하는 길에 제 지인 중에 이 약초를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오리지널로 정말 전통 방식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집에 가는 길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약초는요, 일단은 콜레스테롤 제거 효과도 인정이 되고 있고, 제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항암 효과예요. 이 약초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, 이게 항암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약초고요. 이제 암 치료하신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, 부작용이 없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. 이 약초가 그렇습니다. 저기 보이는 것 같네요. 가보겠습니다. 산에서부터 이런 참나무를 보통 한 11월부터 자르거든요.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잘라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 1월, 2월 2달 동안 다 끄집어 내려서 밑에서 양성을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켜서 3월 하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월 초까지 종균을 다 넣거든요. 상품이라고 하는 게 조그맣고 이쁜 거를 찾거든요. 그리고 배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적게 키우죠. 제 느낌에는 이게 좀 더 연하다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은데요? 어떤 게요? 이게요. 아무래도 그건 아직 좀 퍼지기 전이니까 그럴 것 같고요. 네. 이게 물을 맞아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고요. 저 밑에 가서 이제 물을 안 맞은 거, 지금 물 주는 상태니까 그렇고, 물을 안 맞은 걸 한번 보시고요. 예. 그 다음에 실질적인 향은 대가 훨씬 더 질감이라든가. 이거요? 네. 예. 그거 한번 보세요. 거기는 물을 안 맞았을 테니까, 드시기 힘드실 텐데, 그럼. 맛있는데요? 쫄깃한데. 예. 향도 확실히 진하고요. 향이 이게 대가 제일 훨씬 더 진합니다. 드는데요? 예. 그럼 여기서는 향이 안 나오나요? 거기도 아직 대는 나오긴 나와요. 근데 이쪽만큼은 질감이라든가. 여기도 향이 제 느낌은 이 조그만 게 향이 대가 더 좋은 것 같은데. 그럼 조그만 거 드시고요. 맛있네요. 물기를 안 먹으면 색깔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, 요건 조금 크고 밑에 보면 조그만 건 이렇게 나오죠. 요게 이제 올해가 작년에 따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떴으니까 벌써 이거 재작년 된 거네요. 그러면서 작년에 따가 다시 나온 버섯이고요. 이건 지금 물을 안 먹은 버섯인가요? 어제 따고 나서 물을 했으니까 그렇죠. 근데 아직 뭐 완전히 마른 건 아니고요. 내일 오후 정도 돼야 빛깔이 말갛게 나오는데, 그리고 이렇게 약간 건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요. 이쪽에 버섯 나오는 것들이 거의 뭐 수분 없는 상태로 배서 말라 있거든요. 촉감을 한번 만져보시면은 위에 거의 없죠. 그거하고 이쪽도 한번 만져보세요. 요거 촉감이. 이게 좀 수분이. 예, 습기가 있고, 그래서 습기 있는 거고, 이건 전혀 뭐 습기 없지. 얼마나 지금 표고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? 평수라고 해야 되나요? 저희는 이 나무 하나, 요걸 본이라고 하거든요. 예. 요거 본을 갖다가 몇 번이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한 3,000번 되고. 3,000번. 예. 지금 아까 그 위에서 본 게 한 6,000번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수확하고 있는 건 한 10,000번 정도 되고, 올 봄에 정균을 투입한 게 한 12,000번. 그 다음에 올 가을에 준비해서 내년 봄에 또 넣을 게 한 8,000번에서 평균적으로 한 3만 번 정도를 유지하려고요. 선생님, 여기는 뭐예요? 예, 이게 작년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끄집어 내려와서 올 3월 말서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종균을 하나하나 투입을 한 거죠. 그러고 나서 2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주면서 이 투입된 종균이 나무에 완전히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양생하는 그런 시설입니다. 지금 여기 한 10월 말 정도면 양생이 충분히 끝나기 때문에 다시 11월 되면은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거기서 버섯이 나올 원래 자리로 다 갖다 놓고 거기서 버섯을 수확할 그럴 계획입니다.
하얗게 이렇게 무늬가 나와서 꽃처럼 피는데 저희들은 이걸 꽃이라 그러는데 이게 종균이 잘 퍼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. 이게 큐브 썰기에서 말린 건데요. 한번 드셔보세요. 그래서 향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바삭바삭한데요? 예, 의외로 뭐 상당히 인기가 괜찮습니다. 맛있어요? 예, 개인에 따라 선호도도 좋고 이 크기를 말리면은 좀 아까처럼 그렇게 부피가 확 줄면서 응집돼서 뭐 부피도 줄지만 맛도 좋습니다. 요즘은 뭐 표고버섯도 다들 어차피 생산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배지, 또 톱밥하고 미강하고 섞은 배지로다가 뭐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이 원목 재배를 하고 시작한 지가 한 3년 반, 4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완전히 뭐 시대에 역행하는 주의를 하고 있죠. 오히려 남들은 산에서 키우던 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내려와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키우고 그것도 힘들다고 이제 톱밥하고 미강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뭐 대량 재배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는 뭐 다시 4, 50년을 역행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데 근데 과거에도 그렇듯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동물복지 하는데 식물도 어차피 그 자기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어떤 효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산을 가꾸다 보니까 이 참나무가 화목으로만 소모되는 게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좀 힘들고 어떤 생산성은 좀 떨어지지만은 이렇게 그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또 이 농장을 경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형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통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유통 마진을 줄여서 제가 어떤 그 경영하고자 하는 그 이윤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소비자들이 직접 사드시는 가격은 큰 차이는 없다는 건가요? 예, 실질적으로 물론 그러니까 톱밥 배지로 키운 그거라든가 중국산에 비해서는 저희가 뭐 아무래도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한데 근데 하우스 내에서 원목으로 재배한 거랑은 그렇게 차이는 없고요. 그리고 또 하우스에서 재배한 톱밥으로 재배한 거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마트에서 사시는 거나. 오직하게 농사 짓는 분이죠. 여러분 제가 논문 몇 개를 소개할 텐데요. 먼저 첫 번째 논문은 매일 표고버섯을 섭취했을 때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논문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표고버섯을 섭취한 그룹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. 자, 표고버섯은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면역력 증가, 항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약초이자 음식입니다.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맛있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요. 앞서 소개한 송동균님, 제 지인이긴 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우직하게 정말 농사 짓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겸사겸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. 구매나 또 여기 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연락처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